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꾹쌤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김구와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와 좌익 세력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며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최초의 민주적인 50총선거가 실시되어 재헌국회가 수립되고 1948년 7월 17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 부통령 선거를 실시하며 대통령의 이승만, 부통령의 이시영을 선출하게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미 군정 종식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 유엔 총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게 되고요. 이에 더해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 공포하고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와 특별재판부를 구성, 주요 친일파를 조사 체포하려 하였으나 이승만 정부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을 요구하고 1949년 3월 외국군대 철수, 남북통일협상 등 공산당과 비슷한 주장을 제기하였다는 명목으로 당시 국회 부의장 김약수 등 13명의 국회의원을 검거한 국회 프락지 사건, 경찰들의 반민특위 사무실 습격 사건 등으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며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1949년 한 가구당 3전보 이상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정부가 지주로부터 토지를 사들이고 농민에게 돈을 받고 나누어주는 방식인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는데 광복 이후 농지개혁이 실시될 것을 우려한 지주들이 미리 소작지를 팔아버렸으며 미 군정도 신항공사를 설립하여 동양척식 주식회사 소유 토지 등 귀속농지를 소작인에게 매각하여 실제 농지개혁 대상은 광복 무렵의 소작지 중 40% 정도에 그쳐 지주, 소작제가 거의 소멸되었고 유상분배의 부담 때문에 농민들이 소작농의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중소지주들은 지가증권을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몰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도 인민위원회 조직, 1946년 2월 김일성 중심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구성, 친일민족 반역자와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하여 무상 분배하고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몰수하여 분배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 등의 사회개혁 추진 등의 건국 준비를 거쳐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조선의용군이 인민군에 편입되었으며 소련이 북한의 무기를 지원하고 북한의 남침 계획을 승인, 중국도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북한을 도와 참전할 것을 약속한 비밀협정이 체결된 가운데 미국의 국무장관인 애치슨이 애치슨 선언을 통해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발표하였는데 이 선언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제외되자 북한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감행,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서울이 함락되고 유엔군 참전, 낙동강 방어선 구축, 유엔군과 국군의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 국군과 유엔군의 압록강 진격, 중국군의 참전, 1.4.5태, 38도선 부근에서 전선 교착, 정전회담 시작, 이승만 정부의 방공포로 석방,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의 과정을 거치며 전쟁이 전개되게 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이산가족이 발생하였고 남북한 생산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전통문화 등이 해체되었고 남과 북의 적대감으로 분단체제가 고착화되었으며 1953년 10월 한국과 미국의 상호 방위를 약속한 조약으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되고요. 전쟁 이후 남한에서는 1952년 이승만이 자유당을 창당하여 지지 세력을 결집한 후 헌법조항의 직선제 내용만 발췌하여 개헌을 추진, 개헌안은 경찰과 군인이 국회를 포위한 가운데
토론 없이 기립투표로 통과되며 이승만 대통령이 연임을 하게 되고 1954년에는 4.4 5.입 개헌을 통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3선 금지 조항을 배제, 3대 대통령까지 당선되었으며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조봉암이 예상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진보당을 창당하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자유당이 조봉암과 진보당에 간첩 혐의를 씌워 기소, 조봉암이 사형되게 되는 진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1959년 1월에는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사회를 통제하고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등 언론 탄압을 가하며 장기 집권을 추구하게 되고요. 또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만들어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소유하였던 공장, 농지 등 귀속재산을 처리하였고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아 밀가루, 설탕, 면화 등을 가공하는 제분, 제당, 면방지 공업 등의 삼백산업을 발달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귀속재산 불화와 원조물자 배정 과정에서 정치인과 기업가 간의 정경유착으로 인해 특정 기업의 혜택을 편중시켰으며 미국의 대량 원조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잉여 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는 부작용도 일어나게 됩니다. 북한은 6.25 전쟁 중 남조선 노동당을 제거하고 전쟁 이후인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1940년대 중국 화북지방의 연안에서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항일투쟁을 벌였던 조선독립동맹 출신 세력인 연안파를 제거하며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하였고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 아래 경제를 복구,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생산성을 높이자는 운동으로 1957년부터 북한에서 전개된 천리마 운동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토지를 비롯한 모든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이 소유, 투입한 노동량에 따라 수확물을 배부하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다음 헌법이 갖는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제87조,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자, 자료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 등을 통해 대한민국 제헌헌법임을 알 수 있는데요. 제헌헌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3.1운동의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삼권 분립과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았으며 평등과 공공복리를 강조하였죠.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대통령 직선제를 반영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는 내각제 요소를 담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미줄친 기억의 까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2004년 3월 일제강점기 친일 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난 1949년 반민특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어 식민, 잔재, 청산이 미완의 과제로 남은 지 55년 만에 일제치하의 친일행위의 진상을 정부 주도로 조사할 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열어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반민특위 해산을 요구하였으며 법 개정으로 처벌 기한을 줄였어요. 또한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고 국회 프락지 사건과 연루하여 반민특위 활동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등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식민, 잔재, 청산이 미완으로 끝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정부는 반민특위 해산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맞죠? 2번 일부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3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개정으로 처벌 기한이 줄었다. 이것도 맞죠? 4번 이승만 정부는 반공보다 친일파 처단을 중시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이승만 정부는 반공을 앞세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방해하였어요. 5번 반민특위 소속 국회의원 일부가 국회 불합치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이것은 맞죠? 그러므로 이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가.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를 절충한 개헌안이 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경찰과 군대 등이 국회를 에워싼 상태에서 가결되었다. 나. 개헌안 표결 결과 한 표가 부족하여 부결이 선언되었으나 자유당은 이틀 후 4.4.5입이라는 논리를 적용시켜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자료에서 대통령 직선제와 내각 책임제 절충안 개헌안, 계엄령 선포, 경찰과 군대 등이 국회를 에워싼 상태에서 가결 등을 통해 가는 1952년 발췌 개헌이고 자유당 4.4.5입, 개헌안 가결 선포 등을 통해 나는 1954년의 4.4.5입 개헌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이승만 정부는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죠. 이승만 정부는 1949년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여 미 군정으로부터 이양받은 귀속재산을 처리하였습니다. 2번 진보당의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사형에 처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 후보였던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하자 이승만 정부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던 조봉암과 진보당 간부들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탄압하였습니다. 3번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여 사회통제를 강화하였다. 이것도 정답이 아닌데요. 국가보안법 주요 내용은 1959년 1월에 개정이 되었어요. 4번 유엔군과 북한군 사이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유엔군과 중국군, 북한군 간의 정전협정은 1953년 7월에 체결되었습니다. 5번 신익희 등이 개헌에 반대하며 민주당을 창당하였다. 이것은 정답이 아닌데요. 신익희는 4.4.5입 개헌까지 자행한 이승만한테서 민심이 등을 돌리자 1955년 장면, 조병옥 등과 민주당을 창당하였고 1956년 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28번째 시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